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나홀로 파산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2년경 카드 사태 때 신용카드 돌려막던 중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그동안 주민등록은 방치단체, 일용직 노동자, 노숙자처럼 유리걸식, 동가식, 서가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재등록이 초본에 눈에 띕니다. 현재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며 은행 거래는 10년간 해본 적도 없으며 배우자와도 10년 전 협의 이혼하였고 아이들과는 10년간 연락한 적도 없으며 양육비도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당시 중학생 딸은 이제 23살, 초등학교 다니던 아들은 이제 대학교 입학할 정도의 나이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수임료가 150에서 200만 원이라고 하니 놀라 뒤로 자빠질 지경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등 인터넷을 뒤져보고 채무자 관련 파산 카페 법률구조공단을 다녀보면서 파산 면책 신청을 혼자서 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대법원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대충 읽어봐도 재산이 없음을 표기하는 곳에 전부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 요건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부채의 흔적을 먼저 추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니 발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정보원을 방문하면 채권자와 채권 양도 양수 여부, 보험 신용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결제원을 방문하면 금융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부채가 채권 양도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떠도는 동안 지급명령, 소송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대법원 사이트를 방문하고 전국 법원에 계류하였거나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을 전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플러스 법원 소송 조회, 크레딧 포유 정부 조회를 토대로 채권자 목록을 기재합니다. 자산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자산이라니 참 답답한 소리 하시네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발품을 팔면 개인 파산에서 가장 한가가 빈번한 보편상자, 즉 보증금, 보험금, 보험해약 환급금, 부동산 편파행위, 상속, 자영업자 은닉의 파고를 쉽게 돌파해서 관제인이 조사를 어렵지 않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주민초본 과거주소 전체 나온 것을 발급합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재등록이 나오면 그 자체로 유리걸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 구청에 가서 신청해보고 부존재 증명서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해약 환급금, 보험금은 2단계 심사가 적용됩니다. 종로구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에 있는 생명보험협회 수도권 본부를 방문합니다. 부동산 존재에도 2단계 심사가 적용됩니다. 구청에 가서 주민초본성에 나오는 과거주소 10년간의 시군구청에 팩스 민원을 신청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주민세 정도 나오는 경우가 90%이므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기에 지적전산 자료 조회를 발급 요청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발급해줍니다. 상속, 마찬가지로 2단계 심사가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를 파악해야 합니다. 1990년대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 주민초본을 내고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재적등본에 사망일자가 나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사망일자가 기재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참 의문입니다만 현재 사망도장만 찍힙니다. 부모님 지적전산 자료를 발급받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발급이 됩니다. 여기서 없으면 상속재산이 없거나 이미 처분된 것입니다. 상속은 2단계 심사를 합니다. 미등기 상속재산 보유 여부,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상속 협의 분할 내지 상속 포기 여부. 부모님이 최근 10년 내에 사망하였다면 사망일 역순으로 3년 정도분이 부모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사망 당시 주소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친이 강원도 행성군에서 수년 전 돌아가셨다면 서울 아무 구청에 가서 행성구청에 팩스 민원 신청을 해주도록 요청합니다. 여기서 잠깐 본인 것이든 부모 것이든 배우자 것이든 시골을 직접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도 아무 곳이나 가시면 됩니다. 자영업, 근로 여부, 세무서를 방문하여 8가지 증명을 한꺼번에 용지에 꺽쇠 표시를 하여 발급을 신청하면 한 장에서 수십 장 정도 개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출력해 줍니다. 10년 이상 노숙자라면 한 장, 가정주부도 한 장. 예를 들어 귀하는 사업자 등록 사실도 없고 세금 체납 사실도 없고 근로소득 원천 징수 사실도 없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유리걸식했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사실, 세금을 체납했다면 체납 사실, 복식부기를 했다면 재무집행 증명 등을 발급해 줍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산소득 등 5대 지표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관제인이 판정하는데 골묵이고 서류 넘기면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족적이 없으므로 넘기는 순간 의미 없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은 오직 물리적으로 서류 장수 곱하기 넘기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수십 초에서 길어야 수분 정도 걸립니다. 본인 것을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것도 이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서류를 구비하고 빈칸을 메우면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부존재 증명도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가능합니다. 기술, 정보의 발전과 집중은 역으로 파산 빅브라더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빼돌린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단은 관제인과 파산부 판사가 합니다. 빼돌린 행위가 의미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기준을 넘긴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사유는 있는지 등등. 위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모든 채무자, 월별 20에서 50명 수준에게 파산 관제인으로서 늘 채무자에게 구두로 당부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의문점은 질의응답을 하고 신청 기록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모범 샘플 서류집을 1인당 한 권씩 지급하고 개별 조사 쟁점에 대해서 1대1 맞춤식 법률 상담을 해주고 5개 정도는 직접 관제인 지도하에 모든 채무자가 볼펜을 들고 기입하는 실습을 해보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은 수년 동안 조사를 하면서 체득한 가장 효율적인 조사 방법을 옮겨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부존재 서류를 모범 샘플과 같은 순서로 내는 채무자는 면담도 수분 만에 마치고 수분 내에 면책 판정이 가능합니다. AI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파산 오리엔테이션에서 채무자들을 동정하고 안심시키고 근심 불안을 덜어내는 것에 대한 알고리즘을 완성시킨다면 인간 관제인은 짐을 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뺀질거리는 채무자, 모르쇠로 일관하는 채무자는 혼을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뺀질거림, 의도적인 지연 등 감정을 인식하고 AI가 적절히 대처한다면 인간 관제인은 언젠간 짐을 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가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고 관제인은 위 서류에 기초하여 면담 조사하면 질질 끌 이유가 없고 문제되는 사건은 신속히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설득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소송을 하기도 하고 조회, 감정 절차 등 파산 비속 영역에서 소송 절차의 모든 기법이 동원되는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